자, 조금 쉬운 거는 답만 체크할 거거든. 그래서 1번은 쉽기 때문에 답만 체크할게요.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의 정답 4번이고요. 3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먼저 좀 가볍게 해볼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빈칸이니까 빈칸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스텝 1이 뭐였더라? 빈칸 문제는 어디를 먼저 봐야 됐었어? 빈칸을 먼저 봐야 됐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빈칸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 혹시 이 빈칸에 들어오세요. 혹시 프린트 받았니? 혹시 빈칸에 대명사가 있다. 그럼 푸는 전략 우리 공부했었어. 빈칸을 먼저 봤는데 빈칸에 대명사가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확인을 하자. 예, 지칭을 먼저 확인하자 그랬네. 지칭하는 건 당연히 어디에 있겠니? 앞문장에 있겠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지칭하는 것을 찾고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가 찾을 정보를 재구성하자. 우리 요게 스텝 1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 위에서부터 읽을 거야. 위에서부터 읽다가 내가 찾기로 한 정보가 나왔네? 혹은 주제가 나왔네? 우리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문제 풀자 했던 것도 기억나니? 그럼 이제 요거 기준으로 3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3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복습은 끝났고요. 3번의 빈칸 문장을 먼저 볼게요. 빈칸 문장을 봤더니 효율적인 방망이는 would be one 방망이입니다. 어떤 방망이? that 괄호치고 꾸며주네. allow 허락하는 방망이. the better 이 방망이 치는 사람이 to transfer 전달하는 걸 허락하는 방망이가 효율적인 방망이다. 까지 됐어요. 뭐를 전달할 거냐면 the energy in his arm 끊었습니다. 그 팔에 있는 에너지를 to the ball 공으로 전달하는 방망이가 효율적인 방망이래요. 근데 빈칸 없이까지도 됐어. 해석은 끝났고 전략 정리할게요. without의 형광펜 하나 쳐주시고요. 요거는 지울게. 우리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빈칸을 먼저 보는 이유는 찾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했잖아. 만약에 빈칸 문제가 출제됐는데 선행사가 있고 이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어.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겠죠. 그리고 빈칸이 이 관계대명사 안에서 이렇게 빈칸이 출제가 됐다. 이때 우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안에서 빈칸이 뚫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찾아야 할 정보를 선행사로 기준을 잡으면 문제 풀기가 편해진다. 오늘 배울 전략 첫 번째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that부터 끝까지 괄호친 상황에서 원이라는 방망이를 꾸며준다. 내가 찾을 정보는 방망이의 특징을 찾아야 되는구나. 요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두 번째 형광펜 친 거 without 관련해서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빈칸에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있네. without은 뭐뭐 없이지. 없다는 거니까 사실상 not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배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빈칸에 not이 있으면 주제를 고르기로 했나요? 반대를 고르기로 했나요? 반대. 플러스 내용 집중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내용 집중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그럼 기준 잡았다. 반대 혹은 마이너스 내용을 답으로 골라야겠다. 그럼 이 두 가지 전략에 의해서 나는 효율적 방망이의 반대 특징을 답으로 고르면 끝나겠네. 이게 풀이 전략이라는 거야. 이해 갔니? 오케이. 그러면 효율적인 방망이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그거 한번 가볼게요. 첫 줄부터 한번 가볼게. Consider the power. 힘을 한번 생각해봐. 야구 방망이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래. All the energy, 모든 에너지. 근데 어떤 에너지? Gained by the bat. 괄호치고 꾸며줘. 방망이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에너지는요, is supplied. 공급됩니다. by the batter. 방망이 치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 bat, 방망이가 뭔 줄 모를까봐 또 친절히 설명을 해주네. 방망이는 뭔데? instrument, 도구야. 어떤 도구? that 괄호치고 꾸며줘요. 도와주는 도구, send, 보내는 걸. the balls, 공을 on its way, 괄호 닫았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는 도구를 방망이라고 하겠다. If 만약에 it does, 방망이가 한다면, its job, 일을 잘한다면, 그러니까 잘하는 방망이를 we usually say, 우린 주로 말해요. The bat is powerful, 방망이 힘세다, 이 방망이 좋다 라고 말을 한대요. In physics term, 물리적인 용어로 we should really describe,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방망이를. In terms of its efficiency, 효율성이라는 거 안에서 방망이를 설명해야 된대. 그럼 뭔가 잘 나가는 방망이는 힘이 세, 효율적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 됐어? 빈칸이 나왔고요. 빈칸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all bats, 모든 방망이들은 are very inefficient, 비효율적이래요. 끊었습니다. 여기서 in the sense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면 돼. 어떤 점에서 방망이가 비효율적이냐면 대부터 끝까지 괄호치고 꾸며주죠. Only a small fraction, 오직 적은 부분, 에너지의 적은 부분만 is given to the ball, 공으로 전해지면 우린 비효율적이라고 부를 거다. 까지 됐니? 그럼 지금 잘은 모르겠는데 적은 에너지가 전달되면 우리는 비효율적인 방망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 효율적인 방망이가 되려면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야 효율적 방망이다까지도 됐어? 그럼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끝났네. 효율적이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 근데 빈칸은 without이 있었으니까 반대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많은 에너지의 반대말은 적은 에너지인 거 됐어? 그래야 적은 에너지가 아니어야 효율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 갔니? 그럼 1번부터 5번 중에 적은 에너지란 의미가 들어간 걸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1번에 적은 에너지 있나요? 땡. 3번에 적은 에너지 있나요? 땡. 4번에 있나요? 땡. 5번에 있나요? 땡. 2번에 있나요? 있죠. loss of energy라고 있지. 에너지 상실.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이해 갔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개야. 관계대명사의 빈칸이 뚫렸다. 선행사를 찾을 정보로 판단할 것. without이 있다. 반대 내용이나 마이너스에 집중할 것. 이해 갔을까요? 오케이, 끝.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4번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빈칸부터 볼게. 빈칸을 봤더니 hallmark, 특징이죠. 진짜 성공하는 조직의 특징은 의지다. 어떤 의지? 빈칸하려는 의지. 해석됐니? 끝. 그럼 찾을 정보. 성공하는 조직의 특징을 찾아야겠다. 기준은 잡았어.
됐니? 응.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첫 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Analyst, 분석은 이제 분석은 have always tended, 항상 경향이 있습니다. To measure,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를 끊었네. 근데 사회를 뭐로 측정하냐면 by classical economic, 경제적이거나 social, 사회적인 걸로 측정하는 게 이 분석이래요. 그 다음에 some statistic, 몇몇 통계는 are important, 중요합니다. interesting, 흥미로워요. 다음 문장 가볼게. 근데 우리 다음 문장은 형광펜 쳐야 될 거 있네. 니네가 알려줘. 그렇지. 우리 형광펜 쳐야 될 거? 벗의 형광펜을 쳤고 보자마자 빠르게 머리 굴려야죠. 벗 기준으로 어디가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그럼 앞에 있는 두 문장 기억할 거야? 벗 뒤에를 기억할 거야? 벗 뒤에를 기억할 거야. 재미있고 중요한 게 있나 봐. 오케이. 근데 난 그게 알 바가 아니야. 벗 뒤에가 중요하다. 현준이 됐나요? 근데 there is another statistic. 또 다른 통계가 있더라. that 괄호치고 꾸며주죠. 어떤 통계? that I think라고 나온 거 보이니? 그거 잠깐만 밑줄 긋고 우리 독해하기 전에 문법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 자, 정리할 게 뭐냐? 선행사가 있네요. 관계대명사가 있네요.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그러고 이제 뒤에를 봤어. 근데 뒤에 만약에 주어가 나왔어. 동사는 말하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믿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뭐 예상하다라는 동사일 수도 있고요. 그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 아니면 동사가 또 나오네.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삽입된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삽입되진 않고 보통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들이 삽입돼. 그럼 삽입됐다는 건 그냥 꼈다는 거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 진짜는 얘거든. 근데 그냥 내 생각에 하고 말을 추가한 것뿐이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너 이 자리에 who를 쓸 거니 whom을 쓸 거니 라고 출제가 돼요. 우리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whom은 목적격. 그럼 주격을 쓸래 목적격을 쓸래? 바로 뒤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삽입된 건 제거하고 주어 동사로 시작해 목적어가 없는가, 주어가 없어서 동사로 시작하는가, 이걸 따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니? 요런 게 문법으로 나오고 조금 전에 나눠준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 한 장짜리인가? 한 장짜리 추가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제일 앞 페이지, 이름 적는 칸이 있는 제일 앞 페이지를 펴면 문제 5개 있거든? 지금 그거 연습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까요? 1번부터 봅니다. who를 쓸래 whom을 쓸래 어차피 선행사는 사람인 게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는 볼 필요가 없어. 뒤에를 봤더니 they believe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근데 뒤에를 봤더니 was라는 동사가 또 나왔네. 그럼 they believe가 삽입됐으니까 버려야겠다. 또 믿음이라는 동사다 보니까 까지 됐나요? 그럼 괄호치고 버렸으면 동사로 시작하는 거니까 who야 whom이야? who가 답이다. 이해 갔고요. 2번 갑니다. which 쓸래 what을 쓸래 요거는 사실 삽입 같은 거 안 봐도 돼. 애초에 which는 선행사가 있고 없고 있고 what은 없고 그럼 앞에 테크놀로지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which가 답일 수밖에 없다. 괜찮지? 근데 뒤에를 봤더니 expropriate 주어 동사 will change라는 동사 그래서 앞에 있는 전문가가 예상하다는 삽입된 거라 괄호치고 버렸는데 which는 답은 답인데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답이다. 이해됐나요? 3번 갑니다. who 쓸래 whom 쓸래 선행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 뒤에를 봤더니 I think can bring 동사 또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생각하다 괄호치고 버리는 거 됐어?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who여야 된다. 주격. 4번 갑니다. which 쓸래 init 쓸래 이것도 기준 먼저 잡아. 우리 which 뒤에는 완전 불완전 init 뒤에는 완전 뒤에 봤더니 her parent 주어 assume 동사 나온 거 됐어? 근데 목적어가 아니라 was라는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앞에서 언급된 부모님이 가정하다 생각하는 거니까 괄호치고 버리는 거 됐나요? 그럼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정답이 뭐예요? which다. 됐어? 마지막 갑니다. 야 이것도 쉬운데? 됐을래 왔을래 지금 앞에 선행사 있니 없니? 그럼 무조건 누가 답이야? 대시 무조건 답이야. 뒤에 봤더니 many politicians argue 괄호치고 버리는 거 됐나요? 그러면 is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하니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까지도 됐어요? 이해 갔나요? 오케이 끝. 그래서 답이 who, which, who, which, that이 답입니다. 알았어? 자 다시 교재로 가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that 뒤에 진짜 시작은 I think야 is야? that 뒤에 찌는 is가 답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I think 삽입된 거고요. 내 생각에 is even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걸 찾으러 가야겠네. 땡땡 뒤를 가볼게요. 더즈 형광펜 치세요. 아랫줄에 물음표도 형광펜 치세요. 땡땡 뒤에 더즈 형광펜, 물음표 형광펜, 그리고 우리의 전략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또 기억이 나나요? 질문이 있을 때 문제 푸는 전략을 또 알려줬거든? 뭐가 중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배웠었어. 근데 하나 더 알려줄게. 얘들아, 답이 뭔 줄 알려면 질문 자체를 똑바로 알았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질 습관은 무엇이냐? 물음표가 나오면 집중을 할 거야. 질문이 뭔지도 파악을 하고 답이 뭔지도 파악하는 거, 둘 다 파악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독해 습관인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지금 4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야 정상이냐면 벗 기준으로 집중 시작.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파악하고 답 파악하자까지도 따라왔고요. 질문부터 가볼게요. 너의 사회는 have more memories, 기억이 많아 꿈보다? 아니면 more dream, 꿈이 더 많아 기억보다? 하고 질문 나온 거 됐지? 그럼 여기서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기억이 많니? 아니면 꿈이 많니? 여기까지의 지금 질문이 나왔고 물음표 바로 뒤에 by dreams하고 이어지지. 근데 잘 봐봐. 지금은 둘 중에 뭐가 많아를 물어보고 있는데 물음표 뒤에를 봤더니 by dreams 끊을게요. 꿈이라는 건 I mean 내가 의미하는 게 positive quality of hopefulness 이제 희망의 긍정적인 특징을 뜻하는 거야. 꿈이라는 건. 까지 됐어? 그럼 얘들아
질문 뒤에 문장이 나왔는데 그 문장은 답이야 아니면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이야? 추가 설명이야. 그러니까 질문도 똑바르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둘 중에 뭐가 많아? 여기서 말하는 꿈은 희망을 뜻함. 여기까지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에 famous consultant Mike Hammer라고 나온 거 보여요? 그것도 형광펜 치세요. famous consultant Mike Hammer 형광펜. 그럼 전략이 너무 많네. 만약에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 famous라잖아. 혹은 어떤 학자가 나왔어. 혹은 어떤 인용구가 나왔어. 인용구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따옴표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특정 인물이 나오거나 따옴표가 나오면 되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해석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 얘는 100% 주제를 뒷받침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제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테면 선생님이 베풀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 야,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구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 특정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오면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famous consultant를 본 순간 주제를 뒷받침할 사람이 나왔구나. 집중해야지. 요게 너네의 기준이었어야 돼. 그럼 가볼게. 이것 봐봐. 이 사람이 그랬잖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 one thing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that 괄호치고 꾸며주죠. tells 말하는 한 가지. me 나에게 끊었어요.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시작합니다. A company is in trouble 괄호 닫을게요. 이 회사 지금 큰일 났다 를 말해주는 한 가지는 when they 그 회사가 tell me 나한테 말할 때다. How good they were in the past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할 때다. 까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해? 내가 말을 해줄게. 너넨 지금 어떠니?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회사는 문제에 처한 거래. 그럼 얘들아, 과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희망을 말하는 거야? 기억을 말하는 거야? 과거, 기억에 집착하면 이거 망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Same with country. 나라도 똑같아. 국가도 똑같아. You don't want. 너 원치 않지. Forget. 잊혀지는 거. Your identity. 너의 정체성을 까먹는 거 너 원치 않지. I am glad. 기뻐. You were great. 네 잘 나갔던 거 13th century. 14세기에 잘 나갔어? 축하. But 그런데 that was then. 그건 그때고 this is now. 지금은 지금 아님? When memories. 기억이 exceed. 초과할 때. dream. 꿈을 초과할 때. The end is near. 끝은 다가온다. 해석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들아 또 보면 뭐래? 기억이 꿈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기억이 더 많으면 끝이 다가온대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는 답을 고를 때 무조건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지금 이게 근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과거에 집착하면 망한다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럼 얘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가? 과거, 기억에서 벗어나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야. 반대가 되려면 과거를 안 해야 플러스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럼 얘를 이제 기준으로 답으로 가보자고. 그럼 이제 절대로 아닌 거. 1번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아닌 건 이해가 됐지. 2번에 과거의 영광을 stick to. stick to는 고수하다라는 거거든. 과거를 고수한다. 우리 과거 고수하면 돼, 안 돼? 과거를 안 해야 좋은 거지. 그럼 2번은 반대말이라서 안 되는 거 이해됐나요? 그럼 3번 갑니다.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 지금 문제를 인정해야 잘 돼? 그럼 3번도 아닌 건 이해가 됐어. 그럼 함정선지가 뭐냐? 5번으로 가볼까? 5번은 언젠간 성공할 거라고 인정한다. 얘들아 이거 봐봐라. 우리가 과거가 안 좋다고 했을 뿐이지 언젠간 성공할 거임 미래에 대한 거를 말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과거를 안 해야 돼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좋다를 말한 적이 없잖아. 그럼 5번은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5번을 답으로 고른 건 내 생각을 덧붙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남은 건 4번이네. 그럼 4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abandon 무슨 뜻이니? 포기하다, 버리다, 안 한다는 거랑 똑같네. What made it successful? 성공으로 만들었던 것. 우리 made는 현재 동사야, 과거 동사야? 과거의 성공으로 만들었던 것, 과거의 기억을 뜻하네.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가야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어떻게 푸냐면 읽었고 나의 배경 지식이나 내 생각을 더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근거는 지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린 이걸 기준으로 답을 골라야 돼. 기억해서 별로야? 기억을 안 해야 좋은 거야. 좋은 방법에 대해 내가 더 추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우리 벌써 힘든 친구들이 있어. 몇몇 보여요.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스탠딩 책에 쫘라락 깔려있어. 2학년 선배들은 처음부터 그냥 서서 시작해. 우리 1학년은 아직도 자기를 너무 많이 믿나 봐. 너네를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내가 수업을 잘 들을 거다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그냥 애초에 서서 들으세요. 자, 5번은 답만 체크할게요. 5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근데 5번도 애들이 좀 틀렸더라고. 2번을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좀 많은데 뒤에 예시의 결론까지 보다 보면 직접 자기가 뭘 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을 하는 이유는 단어 때문에 해요. 우리 6번의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We can directly. 우린 직접적으로 connect. 연결할 수 있다. connect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까지는 해석을 잘했죠. 근데 어디서부터 꼬였냐? 끊어 읽기를 못해서 이제 여기가 꼬여요. 이제 우리는 연결할 거야. 뭐를 연결하냐면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거야. 까진 됐어요. 괄호 열었겠지. 어디서 괄호를 닫아야 돼? overweight에서 괄호를 닫아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overweight는 weight가 무게니까 overweight는 저체중, 과체중? 과체중의 사람들을 연결합니다까진 괜찮죠. 근데 그 뒤에 to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서부터 우리 해석이 막힌다고. 커넥트 형광펜 쳐놨대. to도 형광펜 치고 연결하세요. 결국에 독해를 잘하냐 못하냐는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둘이 짝꿍이에요. connect A to B. 잘 안 보이지? 요 위에 다시 적어줄게. connect A to B. A와 B를 연결하다 혹은 연결. 근데 우리는 connect를 암기한 거에서 끝났죠. 이 to랑 짝꿍인 것까지도 디테일 잡으셔야 독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 해석은 뭐야? 과체중 사람과 rise in health problem, 건강 문제의 증가를 연결짓는다고 우리는. 아, 과체중이 생겼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네. 둘을 우리는 연결지어서 본다 이 얘기야. 이해 갔어?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 근데 it's harder 형광펜 쳐주세요. 어렵다. 어디서 많이 봤냐면 difficult 형광펜 칠게요. 빈칸에. difficult 어렵다. harder 어렵다. 같은 말이죠. 그럼 뭐가 어려워? to measure 측정하기가 어렵다. 3번 선지에 타이 형광펜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럼 뭘 측정하고 뭘 연결하기가 어렵니? less clear relationship 명확한 관계가 없는데 측정하기가 어렵다. 뭐랑 뭐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해? environmental toxin 환경 독소와 환경 독소가 무슨 말이야? 3번의 케미컬이랑 같은 말이죠. 화학 물질. 헬스 형광펜 치세요. 건강. 그러니까 illness 질병. 독소와 이제 우리의 몸
독소와 몸은 관계가 불명확해. 그래서 측정하기가 어렵다. 정답 3번. 연결짓기가 어렵다. 화학물질과 질병을 연결짓기가 어렵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마지막 6번도 정답이 3번인 걸로 가볍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됐어? 자, 7번 보고 우리 교재 전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습을 꼭 해주세요. 우리 첫 번째는 단어 몰랐던 거 있지. 해석 안 됐던 거 있지. 주요 어휘. 그리고 문장 해석 안 됐던 거. 요거 다시 한번 스스로 촘촘히 공부하시고, 두 번째는 쌤이 알려준 풀이 전략이 많아요. 요거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패드에 교재 올려놨으니까 아 요런 걸로 답이 이거였지, 얘 때문에 아니었지, 요거 복습 다시 하면 돼. 근데 나는 알아, 니네가 복습을 안 할걸. 그래서 쌤이 오늘 요 프린트 찝은 것도 줬을 겁니다. 이게 복습 워크북이에요. 요걸 해오시면 돼요. 숙제입니다. 알았어. 얘들아 이제 방학이 한 이틀 남았나? 효원고는 화요일이지. 메탄고는 방학이 언제야? 언제? 월요일? 화원고는 언제야? 내일 월요일? 이제 곧 다 방학이네. 방학 계획들은 세웠니? 감동스쿨 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세웠을 거고, 나머지 계획 세웠나요? 답이 없군요. 얘들아 우리 이번에 방학이 3주 정도로 되게 짧아.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보통 수학이랑 영어는 학원을 다 다닐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원에서 하란 대로 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의 문제는 국어, 탐구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좀 각을 잘 잡아야 되는 게 2학기 때 공통과학 그대로 하지. 통합과 통합과 그리고 통사도 하고 한국사도 하지.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번 1학기를 좀 되짚어 봤을 때 학기 중에 했더니 좀 버거웠다 싶은 걸 지금 좀 해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얘들아. 어떻게 계획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인생을?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가 과학이 좀 어려웠다 하면은 어차피 3주 동안에 다 못해. 결국 다 못해.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내가 이번 1학기 때 시험 기간 동안에 뭐가 조금 버거웠을까? 과학이 좀 버거웠어? 그럼 과학을 좀 찍먹이라도 한 바퀴를 돌리던지, 내가 암기 과목이 조금 어려워? 그럼 사회를 조금 한 바퀴를 돌려서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보던지, 요 정도의 계획을 오늘 세우세요. 오늘 세우고 내일 문제집을 사야 3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이 계획이 없으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보통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몰라 해. 근데 얘들아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야. 잘해야 돼 공부를. 또 잔소리를 해보자면 영어도 얘들아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야. 근데 지금 내가 위치 확인하려고 방학을 보내니? 부족한 걸 보완하고 실력을 올리려고 방학을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럼 부족한 걸 메꿔야지. 그러려면 공부를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 좀 해석 같은 것도 잘 못하잖아. 솔직히 너네 느낌으로 풀잖아. 지문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 없잖아. 그걸 잡아야 돼. 쌤 물어봐. 너 몇 점이야? 시험 잘 봤니? 이러면 몰라요 막 이러고 도망가. 왜 부끄러워해 나한테. 그냥 나의 약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좀 메꿔야 돼. 솔직히 우리 다 해석 안 될걸? 끊어읽기 잘 안 될걸? 눈으로는 봤는데 머릿속에 잘 남지 않을걸? 그걸 보완해야 돼요. 숙제를 할 때 우리 숙제 솔직히 안 많잖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지문 제대로 읽어보면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뭐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와. 근데 정말 2주 하면 달라지거든? 진짜야. 정말이야. 근데 99.9%가 이 2주를 못 지켜. 정말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제자리예요. 이 2주를 안 해서.
근데 우리 기적을 좀 만들어 보자. 야, 이번 방학 동안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차근차근 해. 과거의 자부심 버리세요. 아, 나 중학교 때 좀 했는데. 버려. 아, 나 중학교 때 기초가 없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그러니까 요 2주 3주 동안에는 차근차근 해석해. 다. 모든 문장 해석하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가 뭐지? 정말 이거를 2주를 딱 하면 그럼 독해 속도가 빨라져. 막 빠르게 읽는 친구들 있잖아. 눈이 빨라서가 아니야. 익숙해져서 그런 거야.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정말 선생님을 믿고 딱 2주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해석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럼 정말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 2주만 딱 하면 느껴져. 나 읽힌다. 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데 이 2주로 달라져. 매일매일 하면. 알았지? 정말 꼭 제발. 정말 쌤은 그리고 쌤이 요새 좀 겪은 일이 많아가지고 또 너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막 우리 막 연예인들 보면은 막 광희는 나락가래를 막 잘 탐지한다. 막 이런 쇼츠 본 적 있잖아. 약간 쌤이 말해주고 싶은 게 멀리할 사람을 탐지하는 방법, 이걸 좀 알려줄게. 멀리할 사람. 쌤이 요새 아주 겪은 일이 많아요. 이제 누군가가 노력을 하잖아. 어떤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성공할 것 같아. 아니면 성공을 했어. 그럼 이때 사람의 반응은 딱 2개다. 정말 딱 2개야. 첫 번째는 누군가가 노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거의 선생님이 만난 80%의 사람은 요 후자거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폄하예요. 근데 이 폄하를 야, 이 새끼 개 못함, 이거는 지능이 심지어 낮은 폄하야. 진짜 정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폄하를 하냐면 은근히 폄하를 해. 그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야, 너 좀 유별나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내가 뭔가 하려는 걸 의욕을 딱 꺾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순간에 모른다? 대화를 하고 딱 뒤돌면 뭔가 기분이 내가 안 좋거나 좀 찜찜함이 남아있단 말이지. 근데 그 특징은 나를 아래로 내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딱 자기 방어를 만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가, 나보다 조금 얘는 뭐 흔히 말하는 무슨 밥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딱 자기 방어가 생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야, 뭐 그거 한다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때 그렇게 나를 좀 부정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한테 너도 내려와, 너 그렇게까지 가지마, 너도 내려와, 이러는 사람들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뭔가 혹시 주변에 혹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의욕을 꺾는 누군가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데 좀 찜찜해졌다. 내가 하려는 일을 가지고 야, 그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은 쌤은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쌤이 진짜 많이 만났거든. 쌤이 처음부터 원장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쌤도 처음에 강사부터 시작을 했겠지. 근데 정말 많았어. 쌤이 이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80%는 옆에서 아유, 그거 해도 애들 안 봐요. 이렇게 하면 쌤 시간만 낭비하는 건데. 이거 하면 어차피 애들 고마워도 안 할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80%야. 그럼 쌤은 그 말을 듣고 진짜 필요가 없나? 이렇게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고 내가 결정하자 해서 했거든? 그랬더니 점점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깨달았어. 내가 하려는 걸 응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욕망이 생겼을 땐 주변 얘기를 듣지, 그러니까 정말 그게 노답이면 들어야, 내 결정이 이상하면 들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변에서 너 그렇게까지 가지마, 너 내려와,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좀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쌤이 요새 막 제보를 받거든. 쌤 이거 저격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제보를 받아요. 진짜로 막
뭐 어떤 뭐 학원에서는 막 블로그에 글을 쓴대. 어. 막 나한테 보내줘. 이거 쌤 얘기 같아요. 막 보내줘. 그럼 이 블로그에 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뭐라더라? 내가 너네를 뭐 전기세 내주는 존재로 본다나? 그러고 뭐지? 뭐 애들을 돈벌이로 본다나? 내가 니네가 없으면 돈이 없겠니? 아무튼 막 별을 막 얘들아 인생을 살면 사방이 적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확신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건 니네 인생에 너네를 진정으로 응원하는 사람 부모님 찐친 그리고 나라고 나는 정말 확신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니네가 잘 되게 한단다. 왜냐면 우리 같은 배를 탔게. 니네가 잘 돼야 내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니네를 무조건 성공시키고 만족시키게 만들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공부 좀 해. 알았니? 막 야 인터넷에서 막 인터넷 댓글 좀 보지 마. 야 그런 거 필요 없음. 이땐 이것만 하면 돼. 누가 쓴지도 모르는 댓글을 왜 보고 위안을 얻는 거야. 야 방학 때 뭐 과학 공부 안 해도 됨. 혹은 뭐 영어 공부 모고만 풀면 됨. 왜 보는 거야? 누가 초딩이 쓴 거야 그 댓글. 그런 거 보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뭐 국어 공부, 야 국어 공부 독서집은 하루에 하나씩 풀면 돼. 안 돼. 그런 거 듣지 마 얘들아. 인터넷에 있는 혹은 너네들 사이에서 도는 이렇대를 믿지 마. 전문가 얘기만 들어. 알았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는 끝났고요.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추가 자료 프린트. 그럼 뒤에 문제가 두 개가 있거든. 추가 자료 프린트 뒷장을 보면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푸세요. 시간은 7분 드릴게요. 생각하면서 풀어.
자, 혹시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은 얼른 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에 빈칸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이해가 됐고요. 빈칸을 먼저 보고 작전을 세워야 문제를 맞추겠죠. 빈칸에 형광펜 쳐야 될 게 있거든. 뭐가 눈에 띄나요? 빈칸 딱 봤어. 어디 형광펜 치면 좋을까? 생각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배운 게 뭐야? 리젝트까지 알아차렸다고. 근데 그 앞에 더 이성광펜, 이세형광펜을 쳐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대방출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뭐였더라? 빈칸에 대명사가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지칭하는 게 뭔지 파악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쌤이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전략을 알아도 못 써먹어요. 왜냐면 너네는 확신이 없거든. 지칭하는 게 앞에 정확하게 뭔 줄 몰라서 이걸 못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알려줄게. 만약에 요 지칭하는 대명사가 they라던가 she라던가 he라면 비교적 앞에서 지칭하는 걸 파악하기가 쉬워. 어떤 사람일 테니까. 그럴 때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확인한 다음에 찾을 정보를 재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근데 우리는 주로 언제 어려움을 겪냐면 대명사가 it이야. 아니면 대명사가 this야. 이러면 우리가 어려워. 왜? 앞문장을 봤는지 앞에 있는 무언가를 봤는지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스스로 상기만 시켜주면 돼. 혹시 앞에 지칭이 뭔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앞문장에 체크 표시하는 습관만 가지세요. 단편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거든. 근데 위에서부터 보다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실제로 현장 안에선 시간에 쫓기고 긴장을 하기 때문에 빈칸 앞이 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만 표시해놓고 위에서부터 읽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지금도 앞에 표시를 하고 위에서부터 본다. 요거 하나 전략으로 추가할 거고요. 혹시라도 빈칸에 it reject the notion. 근데 it이 지칭하는 게 뭔 줄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럼 앞문장에 it does not assume으로 시작하는 거 확인했을까? 그럼 실제 시험지에도 요 정도 체크는 해놓으라고. 앞문장에 체크 표시해놓고 위에서부터 보다가 여긴 집중해야지 기준을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형광펜 칠 거 reject의 형광펜을 쳐야 되겠죠? 형광펜을 왜 칠까요? 심지어 별표도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 고3 6월 모의고사에도 얘를 이용한 풀이 전략 문제가 나왔거든? 우리 reject는 무슨 뜻이야? 거절하다, 부정하다. 그럼 얘들아 거절한다는 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낫이랑 똑같네. 그럼 우리 문제풀이 전략 끝난 거 아니야? 이것은 개념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을 골라야 돼, 이것의 반대 특징을 골라야 돼? 반대 특징을 골라야 돼. 플러스 내용 집중해야 돼, 마이너스 내용 집중해야 돼?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지. 이시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앞문장에 체크 표시해놓고 집중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다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반대를 답으로 골라야겠다. 왜? 이것은 이 개념을 거절한다니까. 이해갔니? 오케이. 그럼 기준을 잡았고 앞에서 언급된 거 찾아야겠다. 기준 잡은 상태로 첫 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debate, 논쟁, 비팅 괄호 열었어요. 뭐랑 뭐 사이의 논쟁?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ist 괄호 닫았습니다.
사회, 문화, 인류학자 사이의 논쟁은 person, 끊을게요. 관심이 있다. 근데 뒤에 낫이 남았네. 근데 이 낫을 동사랑 짝꿍으로 지으면 안 되지. 그럴 거였으면 doesn't가 나왔겠지. don't가 나왔겠지. 여기서 낫은요. 옆에 끄트머리에 있는 but이랑 짝꿍입니다. 나대의 법비로 관심이 있다. 그거예요. 논쟁은 not the difference, 차이점에 관심 있지 않아. but the analytical priority, 우선순위에 관심이 있어. 까지 됐어? 그러니까 which should come first, 뭐가 먼저야? 사회가 먼저니 문화가 먼저니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다. 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형광 펜 쳐야 될 거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이 뭐로 끝났니? 질문으로 끝났네.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답이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답만 보면 돼? 질문도 같이 파악하자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야, 사회가 먼저야 아니면 문화가 먼저야? 이게 지금 질문이라고.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답이 나오겠지. 이해 갔니? 그래서 다음 문장 답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British Anthropology, 영국 인류학은 emphasize, 강조합니다. 또 social, 사회를 강조합니다. 됐나요? it, 여기서 it은 영국을 그대로 받는 거 됐어? 영국 인류학은 assume, 생각합니다. 끊었네요. 뭐라고 생각해? social institution, 사회 제도가 determine, 결정한다. culture, 문화를 이라고 가정을 한대요. Then universal domains of society, 사회의 보편적인 영역들, 괄호는 버렸어요. 사회의 보편적인 영역은 are represented, 표현됩니다. specific institution, 특정 제도로 표현이 됩니다. 까지 됐나요? 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알겠다. 영국 애들은 사회를 강조했대. 그러니까 이걸 우선이라고 본 거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건 institution, 제도를 뜻한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괄호는 다 버렸고요. 위치 부분 어차피 관계대명사니까 버렸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아메리칸 앤스로폴로지라고 나온 거 보여요? 이번에는 미국 얘기가 나왔네. 미국은요, emphasize, 강조합니다. The culture, 문화를 강조한대요. 미국은요, 문화가 먼저야 라고 생각을 하나 봐. 다음 문장, it assume, 여기서 it은 앞에 있는 아메리칸 앤스로폴로지 그대로 받은 것도 따라왔어. 미국의 인류학은 assume, 가정합니다. 끊었어요. 뭘 가정해? 문화가 만든다 사회제도를. 그러니까 미국은 문화를 겁나게 강조하는 나라라고. 이해 갔니? 자, 그 다음 가볼게요. By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shared belief, 공유된 믿음, core value, 핵심 가치, communicative tool, 의사소통 도구, and so on, 기타 등등등까지 됐어? 다음 문장 가볼게. 근데 우리 다음 문장은 애초에 우리가 체크해놓은 문장 아니야? 그럼 버려. 집중해. 근데 우린 이제 안다. 여기서 it은 영국을 뜻하니 미국을 뜻하니? 미국이라는 걸 이제는 알죠? 미국은 does not assume,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었어요. 뭘 생각하지 않아? 보편적인 사회적인 영역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사회는 부정하는 애들이래요. 여기까지 됐어?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 제도 중에 뭐 예를 들어 혼인 신고를 해도 1년 안에 뭐 취소할 수 있다는 사회 제도가 있다고 쳐보자. 이 제도로 뭐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영국이고, 미국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미국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뭐가 먼저니 나라마다 보는 게 다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빈칸에 it이 지칭하는 거 이제 뭔지 알았지? 빈칸에 it은 미국 아님? 앞을 그대로 받는 거니까. 까지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은 빈칸을 거절한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빈칸엔 문화가 들어가야 돼? 사회제도가 들어가야 돼? 사회제도를 부정한다가 돼야 같은 말이지. 아니면 문화가 들어가야 돼? 문화 X가 들어가야 돼?
문화 X가 들어가야 문화 없다를 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회제도라는 키워드를 답으로 고르던지 문화가 없다라는 걸 답으로 고르던지 기준 잡았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를 봐야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거죠. 찍는 게 아니라. 그럼 죽어도 아닌 것부터 제껴보자고. 4번에 경제적 뿌리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경제 기억이라도 나왔어? 그럼 4번은 죽어도 아닌 거 이해됐어요? 그럼 3번 갑니다. 개인의 선호도랑 관계없지. 지금 선호도 얘기니? 그럼 3번도 아닌 거 이해가 됐어. 근데 3번으로 골랐다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미국은 이렇고 영국은 이렇다니까 개별적인 건가? 이런 식으로 잘못 착각을 한 거지. 그럼 3번 아닌 거 이해됐나요? 그럼 5번 갑니다. 5번. 영국과 미국의 관계, 지금 영국 미국 관계야? 각 나라마다 뭐가 먼저냐? 질문을 파악했다면 5번은 절대로 답을 안 골랐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3, 4, 5 제꼈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여기서 1번 아쉬워요. 왜? 리젝트를 놓쳤으니까. 근데 우리 1번은 문화지. 근데 리젝트가 있으니까 문화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문화를 거절한다면 반대말이 되는 거니까. 그럼 1번 안 되는 거 이해됐어? 그럼 남은 건 2번이네. 어떻게 짝꿍을 지을 거냐? context, 문맥, 문화랑 같은 말이라고. isolation, 고립, 분리, 없는 거. 문화가 없다를 isolation과 context로 표현을 한 거라고요. 이해 갔나요? 근데 처음부터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선지 제거가 필수적이야. 3학년 문제, 지금 이거 3학년 거예요. 지금 이거 고3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났더니 남은 거 2번인 거 됐나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 풀이 전략, 빈칸에 대명사가 있으면 어쨌든 앞을 봐야 돼. 지칭하는 걸 찾아야 돼. 이거 잊지 마시고요. 복습할 때 선지 제거 방식도 반드시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골라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답을 골랐으면 나머지가 아닌 이유가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돼. 체크가 안 됐는데 답을 골랐다?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큰 문제풀이야. 내가 답을 골랐으면 나머지가 왜 아닌지가 표시가 돼야 100% 맞추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럼 2번 한번 가볼게요. 생각하세요. 어디부터 보니? 형광펜 칠 게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겠다.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어요. In case like this 형광펜 치세요. 이러한 경우에. 그럼 얘들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제발. 길을 알아야 그 길로 나가지. 그럼 지금 빈칸에 like this라는 지시어가 있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니? 앞에 있겠죠. 그럼 앞에 버려요. 집중해요. 집중해야겠다. 근데 요 정도 디테일도 잡으면 최고 아니야? like this니까 앞에서 언급된 하나의 경우가 뭔가 여러 가지를 받는 걸까? 여러 가지를 받았겠죠. 왜 this가 복수대명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구나. 기준 잡았네.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럼 찾을 정보가 무엇인가? 지우 잘 듣고 있니? 필기하세요. 그럼 찾을 정보. 니네가 알려줘 볼래? 이러한 경우에 뇌 시각 전략은 빈칸이다래. 내가 찾을 정보는 뭘까요? 뇌 시각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뇌 전략이 뭔 줄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냐면 앞에서 언급된 뇌의 전략을 찾아야겠다. 이게 내 전략이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어. 근데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거를 놓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풀면서도 불안했지. 그 불안함을 내가 어디서 느낀지 알아? 답을 고를 때도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지 밖에 안 보면서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자, 요거 기준 잡은 거 됐나요? 그럼 가볼게요. 앞에서 언급된 뇌 전략 한번 가볼게. 첫 줄부터 볼게요. A large part of what we see 끊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의 대부분은 what we expect to see, 우리가 보기로 기대한 것이다. 다음 문장, this explains, 이것은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faces, 얼굴을 보는가, figure, 인물을 보는가. 근데 어디에서? flickering, 각주에 흔들리다라고 나와 있네. 흔들리는 캠프파이어에서, 움직이는 구름에서 왜 얼굴과
인물들을 보는가 이걸로 설명이 된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 눈치 센스 퀴즈. 움직이는 구름, 흔들리는 캠프파이어. 주제예요, 구체적인 사물이에요? 그럼 뭐가 이어지는 거야? 예시 기준으로 어디가 중요해? 앞과 결론. 그럼 지금 앞문장 방금 읽은 첫 번째 문장 버려요, 기억해요? 기억해야 되겠지. 그럼 앞문장에서 하는 말이 뭐래? 보는 것은 기대한 것이다. 요거 잡고 갔으면 너무 좋았다. 그냥 1 더하기 1은 2다처럼 알아놔.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면 예시예요. 걔가 주인공이 아닌 이상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다음 문장 가볼까? 우리 다음 문장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나온 거 됐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찔밥이야 유명해. 버려 집중해. 집중해야겠다. 야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artist 예술가들한테 to discover 발견해라라 그랬잖아. 우리 모티브 많이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 주제라는 뜻이야. 예술가한테 주제 발견하라 그랬잖아. 주제를 어떻게 발견할 건데? by staring 응시함으로써, patches 부분을, blank word 빈 벽 부분을 보면서 주제를 발견하라 그랬잖아. 그니까 무언가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걸로 그리는 거다. 됐어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A fire 불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constant flickering change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변화를 제공해요. visual information 시각 정보로 that 괄호치고 꾸며주죠. 근데 이 정보는 never integrate 절대 통합되지 않아. into anything solid 괄호 닫을게요. 고체 무언가랑은 통합되지 않는데 불이 계속 흔들려.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사물로서는 존재하지 않나 봐. 뭐 몰랐어도 괜찮아. 아무튼 다음 문장. 그리고 그러므로 허락한다. 뇌가 참여하는 걸 허락한다. 가설에까지 됐나요? 그럼 얘들아 애초에 우리가 찾기로 한 게 뭐의 전략이었어? 그럼 방금 브레인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브레인 부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레인 형광펜 치세요. 나 뇌의 전략이 궁금했잖아. 그럼 뇌는 어떤 전략을 쓰는데? 우리 뇌는 가설을 세우는 전략을 쓰는데 방금 브레인 나와 있잖아. 뇌는 참여한다 가설에. thereby allows 뒤에 the br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여기까지 됐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and thereby allows 뒤에 the brain to engage의 브레인 형광펜 쳐주시면 되고요. 성현이 찾았니?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면 중간에 the brain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문장 다시 볼게. on the other hand라고 나왔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라는 이제 반전이 아니라 어떤 소재를 대조할 때 또 다른 소재가 나올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뭐 한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한편 뭐 이번엔 반대 소재로 벽은요 does not present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the brain 뇌 또 나왔네. 버려요? 기억해요? 기억하고 집중해야겠죠. 뇌는요 begin 시작합니다. make more and more hypothesis 더 많은 가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까지 됐어? 우리 뇌는 가설을 만든대. 그럼 얘들아 가설을 만드는 건 진실이 아니면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A crack in the wall 벽에 있는 틈은요 looks a little like the profile of a nose 코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Suddenly a whole face appear 전체 얼굴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Leaping horse 달리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Dancing figure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우리 구름을 보다 보면 강아지처럼 생겼다. 가연이 강아지처럼 생겼다. 뭐 토끼처럼 생겼다. 눈치챌 뭐 그렇게 보일 때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앞에서 언급된 뇌의 전략이 뭐야? 얘는 진짜를 보는 거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니? 뇌 전략은 가설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요 의미가 들어간 거 정답 고르면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1번부터 5번 가볼게. 1번 뇌 전략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나요? 1번 이그노얼 땡인 거 이해됐어요? 5번 가볼까? 뇌 전략은 제거하는 거다. 제거하나요? 5번 아닌 거 이해됐어요?
3번 가볼까? 뇌전략은 분류합니다. 분류하나요? 아닌 거 이해됐어요? 함정선지 있습니다. 4번 가보면 우리의 뇌는요, 강화시킨대 연결을. 근데 뭐랑 뭐의 사이를 강화시키냐면 물체와 실제 세상을 강화시키대. 근데 물체랑 실제 세상이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연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함정선지인 거 됐어? 실제와 물체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연결시키는 거겠지. 앞에 구름이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연결시키지. 불이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연결시키지. 그럼 4번 함정선지로 리얼 월드가 땡인 거 이해됐어? 그럼 남은 거 2번이네요. 2번이 뭔데? 프로젝팅. 우리 학교 수행평가 프로젝트 아니죠? 투사하다, 투영하다. 우리의 뇌전략은요, 투영하는 거예요. 이미지를요. 근데 어디에 있던 걸 어디로 투영하냐면 마음속에 있던 걸요, 세상으로 투여한다고요. 가설을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가설이 뭐야?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이론을 만드는 게 가설인 거잖아. 내 머릿속에 있던 걸 세상으로 끌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뇌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 갔니? 그럼 얘는 어떻게 복습을 해야 돼? 애초에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찾을 정보의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뇌가 나오면 집중해야 되는데 뇌가 나와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지. 그럼 찾을 정보가 뭔지 파악하는 것부터 다시 복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설이라는 게 선지에 없어. 그러니까 또 헷갈렸을 수도 있어. 핵심 내용과 선지를 또 연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답을 2번으로 골랐네. 나머지가 아닌 건 알았어. 그럼 왜 2번이야? 아, 가설을 세운다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이론으로 만든다. 머릿속에 있던 걸 세상으로 꺼낸다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 갔나요?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지금 너네가 1학년 모의고사 봤지? 뭐 나름 마음속에 뭐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공부한 것 치곤 잘 봤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대부분일 거야. 그리고 공부를 안 했는데도 요거면 나 수능은 공부하면 더 잘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거거든. 근데 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출제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1학년 모의고사는 지문에서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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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주고 답에 A가 있어. 그니까 찍을 수가 있지. 이게 감으로 푸는 거예요. 왜? 감으로 봐도 A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게 눈치코치가 있으면 풀리거든. 근데 지금 3학년 걸 풀어보니까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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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일단 안 나오고 나온다 하나로도 선지에 없지. 그게 수능이야 얘들아. 그니까 너네가 공부하는 방식이 감으로는 절대 문제 풀면 안 돼요. 절대. 왜? 결국에 못 써먹어. 니네가 1, 2학년 때 모의고사 1등급 받은 걸로 대학 가니? 수능 점수로 대학 가잖아. 수능을. 그리고 얘들아, 애초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너네는 불행하게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 잘 봐서 대학 간다 절대 못 가. 내신 1등급 얼마나 많아. 지금 니네 각 학교에만 30명 아니야? 그럼 야 고등학교가 2,000개라더라. 그럼 얼마나 많겠니 1등급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내신 1등급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우린 수능에 최저도 맞춰줘야 돼. 최소한. 그럼 너네 지금 이걸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수능이라는 게 멀리 남았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싶어.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져 있어. 왜? 지금도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공부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목표가 멀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목표가 안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쉬어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결국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당장 내 눈앞에 목표가 보이지 않고 이 결승점이 내신의 결승점이 보이잖아. 이때면 끝난다가 있잖아. 근데 수능은 아직 멀었지. 멀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꼬리니 안 보인다고 여기서 흔들리고 느리게 가는 순간 절대로 여길 도착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가야 돼. 그러면 도착해 있어. 그러면 성적이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라 어려워도 풀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어려워도 풀 수 있어? 독해를 해야 된다. 풀이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예 국어적인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된다. 그게 이번 방학의 목표야. 알았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보여도, 꼬린 지점이 안 보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묵묵히 걸어가면 이겨요.
알았나요? 자, 한 바퀴 돌 테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고